자, 이번 영상은 전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 마지막에 겉보기 깊이에 관한 실제 계산 방법을 설명을 드릴지 여부를 고민해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실제 깊이를 라지 h라고 해봅시다. 물고기가 있는 실제 깊이를 라지 h.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겉보기 깊이를 스몰 h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절대 굴절률을 nr, 공기의 절대 굴절률을 ni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요, 굴절률이 절대 굴절률이 큰 물 속에서부터 절대 굴절률이 작은 공기 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즉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요. 그러면 굴절 법칙 쓸 때 n, r에서 i로 간다 이렇게 쓰면 되지요. r이 입사 매질이고요. i가 굴절 매질이란 얘기예요. 공기가. 그렇죠? 됐습니까? 자, 요게 지금 겉보기 깊이의 상대 굴절률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절대 굴절률로 표현하면 이거는 분자는 다른 거는 다 입사 매질이지만 절대 굴절률로 하면은 분자가 굴절 매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ni, 굴절이 i니까 입사가 nr 이렇게 표현이 돼요. 분모 분자가 다른 거랑 바뀐다 그랬어요. 자, 이겁니다. 바뀌는 거.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봅시다. 만약에 위, 아래가 똑같은 매질이에요. 똑같은 매질이면, 같은 매질이면 굴절 안 일어나죠. 그렇죠? 같은 매질이라고 하면 굴절이 안 일어나요. 즉, 위, 아래가 같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1 나오죠. 그렇죠? 굴절률이 1일 때, 우리가 보는 실제 깊이와 물체가 있는 깊이가 동일합니다. 그냥 h 깊이로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굴절률이 얼마예요? nri죠. nr에서 i로 갈 때의 상대 굴절률이죠. 이거일 때 보이는 깊이가 가상의 깊이 스몰 h예요. 따라서 스몰 h는 뭐 나와요? nri 실제 깊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nri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ni 나누기 nr 그 다음에 실제 깊이에요. 됐습니까? ni가 그런데 뭐예요? 이게 공기예요. 공기 중.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얼마예요? 약 1이에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n 물체 어떤 물질의 절대 굴절률 분의 공기의 절대 굴절률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깊이를 알면 실제 얼마만큼 깊게 들어가 있는 깊이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겉보기 깊이에 관한 식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전반사입니다. 전반사예요. 전반사, 전부 반사시킨다는 뜻이에요. 전부 반사시킵니다. 어디서요? 내부에서. 반사가 뭐라 그랬어요? 두 매질의 경계면에 부딪혀 원래의 매질로 되돌아오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꺾이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반사시킨다 해서 전반사입니다. 자, 이거는 겉보기 깊이를 응용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매질이 있어요. 여기가 소한 매질이고요. 여기가 밀한 매질이에요. 소한 매질 공기라고 하셔도 됩니다. 밀한 매질 물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빛이 비쳐나가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대부분 이거는 나와 있을 겁니다. 전반사에 관한 그림은. 자, 빛이 만약에 똑바로 올라가요. 법선으로 올라가면요. 수직으로 갔으니까 법선 따라서 그냥 위쪽으로 쭉 나가요.
이거 법선이에요. 수직이라고 쳐보세요. 좀 삐뚤어졌더라도 수직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가요. 진행해 가요. 진행해 가면 경계면에 있으니까 법선을 그려요. 법선을 그리면 이게 입사각이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게 입사각이에요. 그럼 소환매질과 밀합매질에서 법선과 이루는 각은 누가 크다 그랬어요? 소환매질이 크다 그랬죠. 그럼 소환매질이 커야 되니까 이거보다 더 크게 그리면 돼요. 즉, 이 각도보다 더 크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게 굴절각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빛을 이렇게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법선 그리고요. 그러면 이게 입사각이에요. 세타 I. 그럼 굴절각은 이거보다 커야 되죠? 커야 되니까 더 이렇게 꺾이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굴절각이에요.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굴절각 더 커지다가 언젠가는 입사각이 어느 순간이 되면 굴절각이 딱 90도가 되는 순간이 나오겠죠. 자, 그걸 한번 그려봅시다. 입사각이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이 됐더니 요게 입사각이에요. 요게 세타 I. 그랬더니 굴절각이 90도가 돼가지고 빛이 전부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가요. 밖으로 나가는 게 없이 90도입니다. 이게 굴절각이에요. 세타 R.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세타 I 요거보다 더 크게 입사시켜 보세요. 이렇게 더 크게 하면요. 요거보다 각도가 더 커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보다 90도보다는 더 꺾여야 되죠. 그래서 전부 꺾여서 이렇게 된다고요. 밖으로 나가는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전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까요? 전반사는. 이 각도보다 크면은 일어나죠. 즉 굴절각이 90도가 돼주게끔 하는 입사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하게 되면 빛을 보내주면 밖으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반사가 일어나요. 이게 전반사예요. 자,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느냐? 굴절각이 90도가 돼주는 입사각, 그거를 특별히 임계각이라고 하고 기호 세타 C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임계각 또는 I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기호적인 약속이니까 어떻게 기호를 약속하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임계각, 요거를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자, 임계각이 뭐냐?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가 되게끔 입사한 입사각. 굴절각이 90도가 되게끔 진행한 입사각, 그거를 임계각이라고 해요. 되셨죠? 그러면 이 임계각보다 더 크면요, 전부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 전반사는요,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요, 임계각이 90도보다 크면은 전부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단, 빛이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할 때예요? 밀합매질에서 소합매질로 갈 때예요. 됐습니까? 소합매질이라는 절대 굴절률이 작은 거, 밀합매질은 절대 굴절률이 큰 거. 그 다음에 소합매질은 파의 진행이 빠른 매질. 밀합매질은요, 파의 진행이 느린 매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반사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임계각을 구해봅시다. 자, 요거를 기호의 통일성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NR이라고 하고요. 밀합매질의 절대 굴절률을 NR이라고 할게요. 소합매질의 절대 굴절률 NI라고 하고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NR에서 I로 가지요. 그렇죠? 그러면 입사각 사인 세타 입사각이 요거
됐죠? i라고 하고요. 굴절각은 세타 r이에요. 사인 세타 r이에요. 됐습니까? 이거를 굴절률, 절대 굴절률로 하면은 분모가 뭐라 그랬어요? 굴절 쪽이라고 그랬죠? n r n i군요. 굴절 쪽 i.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i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기호를 거꾸로 썼군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군요. 기호를 거꾸로 썼습니다. 아무튼 입사가 기호고요. 그러면 기호를 통일을 시켜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i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i 세타로 바꿀게요. 차라리 n r로 하고요. n i라고 할게요. 자, 이거 똑같이 r i로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n i에서 r로 갈 때 i가 입사입니다. 그러면 사인 입사각 세타 i 굴절각 사인 세타 r 이렇게 되고요. 절대 굴절률로 하면은 n r n i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임계각은요. 굴절각이 얼마일 때라 그랬어요? 90도가 되게끔 입사한 뭐라 그랬어요? 굴절각이 90도가 되게끔 입사한 이게 입사각. 그게 임계각이라 그랬죠. 굴절각이 90도래요. 굴절각 90, 여기다 90 넣어보세요. 여기다 90을 넣으면 봅시다. 사인 90도 분의 사인 입사각. 그때가 바로 임계각 세타 C라 그랬죠. NI, NR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C는 사인 91이죠? 그러면 NR 나누기 NI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소환매질, 이게 대부분 공기라고 친다면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약 1.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진공 상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의 절대 굴절률 1, 즉 NR이 1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N 어떤 매질의 절대 굴절률 분의 1이 나오죠. 되셨습니까? 아무튼 이 관계란 얘기예요. 이렇게 된 1이 되는 거는요. 공기 중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NR이 공기라고 한다면 1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게 전반사예요. 이 전반사는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할 때 일어나요. 전부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한 장치가 내시경 장치 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검사하는 거 있죠? 복강경 수술할 때도 이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많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게 광통신, 광섬유요. 광통신에 이용하는 광섬유가 이 전반사를 이용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많이 다루어지거든요. 광섬유가 있어요. 광섬유가 있는데 이놈이 좀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를 코어라고 하고요. 주변을 클레딩이라고 해요. 코어라고 하는 물질을 클레딩이 감싸고 있어요. 자, 이게 코어라고 하면요. 제 손이 클레딩이에요. 클레딩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광섬유예요. 그러면 전반사는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빛을 쏴줘요. 자, 클레딩이 겉에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여기다 빛을 보내요. 빛을 보내서 이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코어가 밀환 매질이겠어요? 클레딩이 밀환 매질이겠어요? 코어가 밀환 매질입니다. 이 코어하고 클레딩하고 절대 굴절률을 비교해보면 이게 커요. 이게 밀환 매질이에요. 이게 소환 매질이고. 그래서
일정한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입사만 시키면 밖으로 꺾여 나가는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반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사를 이용한 겁니다. 전반사를 이용한 광통신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 클레딩이 만약에 손상을 받아서 벗겨졌다. 이렇게 딱 상처가 났다. 이렇게 상처가 났다. 그러면 여기에 간 빛은요, 꺾이지 못하고 여기서 바깥으로 굴절돼서 나가겠죠. 투과도 일어나고. 그러면 중간에 신호가 끊어지는 겁니다. 반사가 안 일어나고. 됐습니까? 이렇게 빛으로 보내주니까 빛의 속도를 따라갈 만한 다른 신호가 없죠. 그래서 빠른 신호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질 속을 진행하다 보니까 멀리 가게 되면은 이 신호가 점점점 에너지 값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다가 증폭기를 달아놔요. 증폭기를 달아놔서 광섬유가 있으면 여기 증폭기를 달아서 일정한 거리를 가면 이 증폭기에서 다시 또 증폭시켜서 다시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되셨어요? 자, 이게 전반사예요. 집에서도 이 전반사를 이용한 현상을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좋은 거는 페트병에 이렇게 페트병이 있으면요. 아래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좀 뚫어요. 송곳으로.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거꾸로 놓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수평한 탁자 위에다 이렇게 놓고요. 수평한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물줄기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죠. 물줄기가 이렇게 나갈 때 이쪽에서 빛을 비추죠? 그러면 물줄기를 따라서 빛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여요. 전반사 하면서 하는 게. 물론 주변은 어두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전반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실험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프리즘 가지고 실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직각 프리즘. 이런 직각 프리즘이요. 이런 직각 프리즘에 빛이 입사해요. 이렇게 입사하면요.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와서 다시 전반사 일어나고 해서 다시 이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했으니까 수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경계면에 부딪혔다가 이게 임계각보다 크니까 전부 반사 일어나고 여기도 임계각보다 크니까 전부 반사 일어나고 수직이니까 또 수직으로 나가고 이게 전부 반사시키는 원리예요. 되셨어요? 자, 이게 전반사라고 하는 겁니다. 전반사. 자, 그러면 이 전반사, 광섬유를 이용한 전반사 장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하나의 신호가 이렇게 갔다면 또 다른 신호는 반대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줘도 되죠.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에다가 여러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충격이요. 충격. 여기에 충격이 가해져서 만약에 클레딩 같은 게 손상이 입는다. 그러면은 전반사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끊어진다면 이어붙이질 못해요. 전선은 그냥 있기만 하면 전기가 통하죠. 근데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끊어지면 통째로 전체의 길이를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요. 잘 휘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휘게 되면 또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좀 단점입니다. 또 중간에 증폭기가 있는 이 중간 여기에 먼지 같은 게 낀다. 그러면은 먼지에 의해서도 난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되고 그래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